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항상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우리 패널분들과 함께 시작한 밀떡입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 국방 중기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분 댓글에서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시긴 한데 이게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방 중기 계획이란 게 어떤 건가요? 국방 중기 계획은 5개년마다 5개년마다가 아니라 5개년 동안에 어떠한 국방력을 계획하고 건설하겠다는 걸 국방부가 이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했던 건 국방 중기 계획이 2025였고 네. 올해 발표하는 건 2021, 26, 2022, 26이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매년 발표하면은 네. 발표할 때마다 겹치는 거와 안 겹치는 거를 잘 비교해 보면 재밌겠네요. 그렇죠. 그 네네. 질문 참 잘 주셨습니다.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국방 중기 계획을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좋냐면 3개년 단위로 보세요. 그 자료들은 다 있으니까 3개년 단위로 한 번씩 보면 야, 이거 분명히 작년 중기 계획에 있었는데 요번에 빠졌네. 그 의미가 뭘까? 그런 거를 캐치하시다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근데 국민들은 대부분 볼 때 이게 국방 계획이라는 게 기밀 사항 아니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계획 같은 거 함부로 볼 수 있나?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국방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한글 HWP로 파일까지 다 업로드합니다. 아무나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정도의 오픈은 어떻게 보면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국방력의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더죠. 그렇죠.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국민들한테 공표하는 그렇죠. 오픈 마인드인데 이 정도 수준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국방백서를 발표를 2년마다 하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고 그리고 예. 국방백서는 현재에 좀 초점을 뒀다면 이 국방 중기 계획 같은 경우는 몇 년 후에 근미래를 그렇죠.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국방 중기 계획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주로 국방부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도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발표를 하는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언론에서 네.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나와 있는 글을 보지 마시고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공된 간략히 거죠. 네. 내지는 좀 어떤 부분은 오류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그렇죠. 기자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런 그렇습니다. 음. 그걸 좀 줄이시려면 네. 직접 국방부 홈페이지 가셔서 보도 자료를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제 이런 걸 네네.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이제 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오픈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네. 우리가 네네. 또 이야기를 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예산이더라고요. 그죠.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이게 좀 자신감도 그럼요. 불어넣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국뽕 유튜버들은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가 50조를 넘어서 이제 어이쿠. 70조를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5년간 우리가 국방 예산으로 얼마를 쓰겠다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2020년도에 얼마 이렇게 되는데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가면 70조를 달성해요. 아이고야. 어이쿠. 지금 현재 50조 가까워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 50조가 넘어가는 그런 국방 예산이고 이 정도의 국방 예산이면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현재. 그러네요, 네. 진짜. 지금 계획상으로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한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315조 원 네. 정도 지금 사용된다고 대단하다. 이제 예산이 측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5개년 동안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린 그 부분을 5개년을 합치면 315조가 돼서 와. 그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간 그러니까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보기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도표랑 글씨의 설명이 굉장히 너무 잘 쉽게 돼 돼 있고, 있죠. 예. 그다음에 얘기대로 이게 언론을 거치게 되면 기자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감추거나 그런 거 특히 이제 유튜버들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과대 포장하거나 아니면 요만한 부분을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경우 굉장히 많게 되고 자기도 모를 때 여기에 그냥 따라 들어가서 휩쓸려 가게 돼요. 그러니까 네. 기준점을 잡으려면 사실 이걸 1차 사료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반드시 한번 봐야지 그렇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 안 하는지 볼 수 있죠. 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씩 그 네. 의미와 네네.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저는 되게 궁금해요. 예, 그동안 사실 우리가 국방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그렇죠. 추가된 저도 궁금해요. 내용들. 새로 추가된 내용을 단언컨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작년에서 추가가 된 것보다는 오히려 작년에서 빠진 것도 있고요. 재작년에서는 들어갔는데 올해는 빠진 거. 올해 들어간 게 있어요. 어. 그리고 그 작년에 빠진 것들이 있고 이런 거는 사실 3개년도로 저야 뭐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보아왔으니까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왜 빠지고 들어가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예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초기 어떤 탐색 개발이 예를 들어서 무기 체계를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장기 계획을 세웠을 때 탐색 개발을 해봤는데 안 됐어요. 내지는 포기해야죠. 급하게 환경 여러 가지 그 대외 여건이 변화돼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넣고 빠지고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은 캐치가 쉬운데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인력 및 부대 구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이건 사실 제가 이제 부대 이야기하면서 다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언론도 오류가 있고 지금 여기 국방 중기 계획도 사실은 조금 착각하셨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2개 사단이 준다고 그랬는데 3개 사단이 줄어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오류가 좀 본격 있죠. 국방부의 오류를 잡아준 박찬주 위원님. 오. 네. 3개 사단은 오. 말씀 제가 드렸었죠. 27사단, 네. 28사단, 그리고 23사단이고요. 네. 요 사단들은 해체가 되면서 결국은 이게 왜 그랬냐면 2개 사단은 완전 해체가 되고 네. 1개 사단은 경비여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둘, 셋 이 부분을 헷갈렸을 텐데 그냥 이대로라면은 2026년에 가면 우리 지상군은 1개 사단이 더 있는 셈이에요. 유령 그래서 사단이구나. 이 부분은 조금 오류인데 정확하게 본다면 그렇고요. 그리고 23사단이 원래 제가 그 22사 근무하고 있었을 때 동원 사단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모종의 사건으로 여단은 아니고 네. 지금 말씀드리는 헷갈릴 68 동원 사단이었는데 사단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 드렸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맞고요. 설명들은 맞는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는 것들도 사실 예전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대 구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 강군 건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구가 기술 강군이다라는 얘기이긴 한데 조금 붕 떴어요. 이게 얘기를 다 집어넣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다 집어넣으려고 보고서 문구. 약간 그렇긴 일단 하죠. 한쪽으로.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저는 봤던 게 뭐 우주 기반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주를 기반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화되고 구체화됐던 것이 작년에 비해서 구체화된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결국은 그걸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정찰 위성들입니다. 중간급 크기의 정찰 위성도 물론 발사되고 그것이 군사 전용 위성이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아, 군사 전용 위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425 사업이라고 알려졌었고 저희들이 여러 번 또 소개도 해드렸는데 그것의 일환이고요. 그런 5개에서 6개까지의 위성을 띄울 계획이고요. 여기서 또 굉장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초소형 위성들입니다. 요즘은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우리도 뭐 계속 그 추세에 따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초소형 군사 위성들을 계획대로 20여 개 이상 띄운다면은 거의 24시간 위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그러죠. 헐리우드 영화에서 수시로 위성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거죠. 뭐 실시간 감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체제로 우리 걸 우리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초성 기술의 기술력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기술력 상당한 수준에 있고요. 결국 첫 시발점이 중요한데 뭐 위성을 띄우는데 성공하고 그것이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위성의 국산화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결국에는 진짜. 자주적으로 탐지 및 정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갖는 의미는 대단한 거고 이것은 거의 자주 국방력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백팩을 키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여기서 또 어디에서도 얘기 안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글로벌 호크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왜 글로벌 허크의 블록 30형을 들여왔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시긴트나 1인트는 왜 우리는 안 하는가? 예, 광학 장비만 장착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자주적인 부분입니다. 글로벌 허크에 장착을 한다는 이야기는 약간은 종속된다는 의미일 그렇죠. 수가 있어요. 미제 무기를 그렇죠. 가지고 하고 그리고 네. 미국에서 통제를 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의 개발 완료 단계인데 중고도 무인기에 이 부분 시긴트와 1인트 장비들을 탑재해서 자주적으로 역시 정찰과 탐지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데 물론 국방 중기 계획이나 이런 데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는 거죠. 대다수가 봐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감춰야 될 건 뭐 감춰야 되거나 그렇게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진짜 감추는 건 제가 감췄어요. 네, 제가. 그렇죠. 네. 그러면 박 의원님이 보셨을 때 뭔가 좀 더 고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 부분 탐지와 정찰 부분에 있어서 예. 말씀드린 부분이 거의 뭐 핵심이다시피 합니다. 이 부분이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정찰 자산이 미국에 획기적으로, 의존을 네.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그렇죠. 올 수 네.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그리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요. 뭐 예전에 한미일 정보 교류, 네. 뭐 일본과의 정보 교류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본에 도움을 주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그 카드를 쓴 거다. 음. 그게 어떻게 보면 명확히 극대화되는 게 네. 바로 이겁니다. 일본에도 탐지 자산들이 우리 못지않게 성능을 갖고 있고 그렇죠. 정찰 위성들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하지만 북한만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늦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 자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정보 교류라는 게. 일본으로서는 아쉬운 거죠. 그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주 국방을 한 발도 앞서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길 네. 이건 뭐 국뽕의 얘기가 아니고요. 네. 진짜 그 길에 한 걸음 그다음에 다가간 또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휴메니티 정보랑 이걸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극대화 가치를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또 중요한 이야기죠. 혹시 기대되는 내용 같은 것도 있나요? 기대되는 내용 이 부분에 있어서 각종 그 무기 체계의 개발 부분들은 네. 우리가 뭐 이슈 때마다 다루어 본 바라서 뭐 다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건데 제가 가장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댓글 리뷰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달아드렸지만은 네트워크 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트워크의 자주화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 링크 K라고 그러죠. 네.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링크 16이 뭐 성능이 떨어지거나 링크 16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네. 링크 16은 사실 나토와 함께 정말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이고요. 근데 그 네트워크가 무한정 우리가 그렇죠. 네. 이용할 수가 있느냐. 아주 사안이 급박해진다면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고 국제 관계라는 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조금 재미난 뉴스가 나왔는데 파이브 아이즈에 이제 우리랑 이제 몇몇 나라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사람들끼리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5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는 반면 예전에 타이거 아이 뜯었을 때 타이거 아이 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피도 눈물도 없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네.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 거를 가져놓고 우리 게 있어야 상대방과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네. 저 차선책이 나중에 또 메인이 될 수 있을 아, 수 그럼요. 있으니까요. 네, 네. 하나의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치 네. AH-64E 블록 3 최신형 아파치를 들여왔을 때 멈티 기능도 들여오지 않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들여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미제 아파치에는 링크 16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링크 16이 없어요 거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재래식 지상 전력의 그 네트워크를 우리의 링크 K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뭐 향후에 들여올 아파치에는 링크 16까지도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크 16도 같이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링크 16과 링크 K가 같이 있는 네. 그런 플랫폼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미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1차에서 안 들여갖고 온 겁니다. 아까 맵팩 얘기를 하셨는데 정찰위성에다가 이제 전투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국산화가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는 맵 패키고 이제 게임하듯이 이제 상대방을 몰아붙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수백 개의 눈과 네, 수천 킬로미터 높이에 있는 또 다른 눈과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중, 지상, 엄청 기대돼요. 수중에서 모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전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저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네. 아 그래요? 기대되네요. 2030년도에 6,000톤급 차기 구축함을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KDDX. 네, KDDX. 그 부분 6척인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레이더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존에는 여러 탐지와 추적의 레이더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고 네. 그랬는데 요즘의 추세가 이제 통합 통마스터. 마스터를 그렇죠. 이용한 그런 체계고 거기에는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우리 스스로 개발해 낸 거죠. 그래서 제반 기술을 다 있고 그리고 건조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90% 이상 제가 볼 땐 성공하리라고 보아지는 분야 중 주말 하나입니다. 특급 비슷하게 나왔으면 멋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배수량이 6,000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재 배수량 거의 8,000톤에 그렇죠. 육박하는 네. 8,000톤. 그런 구축함이고요. 꽤 큰 배예요. 준 이지스급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그런 이지스 그렇죠. 전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대공 요령 미사일도 LSM 한국 그 함재형이 들어간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우주부터 해서 네. 육해공까지 꽤 많이 내용을 담고 있네요. 보니까. 분량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이 사실 그 국방 뭐한 40여 페이지가 넘어가는데요. 뭐 한 30분 투자하시면 그냥 소설 읽듯이 읽으시고 밑줄 그셨다가 예. 중요한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기회에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는 많지만 폰트가 크고 그렇죠. 그림 많이 재료가 많아서 생각보다 술술 넘어가요. 그리고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1차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라든지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건 2차 자료에 가깝고 우리도 마찬가지 2차 자료인데 우리는 이제 보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얘기하는데 오류도 잡아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제가 소설가라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역사에 기반으로 하지만 뻥을 쳐요. 뻥을 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사실과 아닌 걸 구분하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 떠먹여 드렸잖아요. 이게 뭐고 어디에 들어가면 몇 페이지고 네. 보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본인만의 어떤 국방 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5개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전력, 뭐 타격력 이런 거에 있어서의 몇 가지만 이제 이야기 드리면 지상군은 네. 좀 더 기계화되면서 그리고 좀 거의 전군이 뭐랄까 이제 움직이는 기동 플랫폼이 생기는 그렇죠. 그런 모양으로 가고요. 거기에 뭐 무인 정찰기랄지 무인한 드론 공격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공중, 흔히 공군을 이야기하죠. 공군의 방향성은 뭐니 뭐래도 KF-21이죠. KF-21의 확대 차원에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라팔보다는 성공한 기체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네. 그렇게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 아, 그리고 중요한 건 공대공 미사일을 우리 손으로 개발할 거고 그것이 바로 수출의 관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얘기만 들으면은 네. 제가 게임에서 봤던 미래형 군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변국이 얼마나 짜증내겠어요. 얘들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육해공 모두 멈티 이 기술이 들어갈 거고요. 당연히 거기에 무인화가 따라갈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기술을 축적할 수가 기술로서 기술 기반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한 단계 이상은 올라가는 군사 강국이 될 수가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요. 이런 계속되는 5개년 계획의 그 변화를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 맞습니다. 다음 우리 2022년에 2023, 2027 국방 중기 계획은 또 어떤 내용이 담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기대되네요.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국방 중기 계획이 뭐며 뭐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흥미로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